안녕하세요. 다음 주 정부부처 일정 및 주식 일정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1월 24일에서 1월 28일까지 일정이고요. 2022년 1월도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지나면 설 연휴가 시작되고 아마도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번 주에 영상을 찍으면서 정부 부처 일정, 주식 일정을 이제는 메인을 관심 섹터, 관심 종목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티 안 나게 조금씩 천천히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과 관심 섹터, 관심 종목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정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기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모습은 섹터 안에 일정이 있을 테고 일정 안에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천천히 티 안 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월 24일 월요일 K옥션 상장이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를 하는 회사죠. K옥션 이야기를 드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서울옥션이겠죠. 서울옥션도 미술품 경매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서울옥션이 시장 점유율 1위, K옥션이 시장 점유율 2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옥션은 NFT 사업을 하고 있고 K옥션은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당연히 NFT 관련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NFT 특히 미술품 경매,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업종들은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겠죠. 먼저 서울옥션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잘 만들다가 시장이 불안정되면서 좀 빠졌지만 이제 다시 차트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금요일에는 살짝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손절을 짧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박스권 매매로 손절을 짧게 가져간다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당장 월요일에 K옥션 상장되고 난 이후에 흐름이 어떤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드바이오텍 상장이 있습니다. 사료 제약 관련 종목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실질 검사가 있고요. 국민연금 수탁위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한번 볼까요? 차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400일선 이제 지지받는 모습 살짝 깨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400일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고점을 좀 높였다 그리고 저점을 높였다라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포스코 엠텍도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의 모습 보시면 240에서는 지지했지만 다시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이 아니라 최근의 모습은 그냥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고 이때였죠. 이때 앞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갭 상승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C 모의 실험 1단계 사업 결과 및 행우가 아니라 향후겠죠. 네, 향후. 오타 잡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또 봐야 되겠죠. 최근의 모습 보면 갈 것처럼 보이다가 안 간 그런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한네트가 이제 상한가 간 이후에 단일가 들어가고 최근에 좀 빠진 모습을 보여줬죠. 241선을 돌파를 했지만 241선 재차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는 모습 들어왔고 최근의 모습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지시스는 이런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수급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한네트가 대장이라면 저는 부대장은 로지시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의 모습은 나쁘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의 50%를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7,720원이 장대 양봉의 50%가 될 텐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네요. 네. 그 밑에네요. 그 밑에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7,550원이 장대 양봉의 5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 50%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 지지하는 척 하다가 밑으로 밀렸다면 이제 50%를 회복하는 돌파하는 그 시기에 단타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였네요. 이때 1월 19일 수요일에 이제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분봉을 통해서 저항과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수익이 대략 한 5%에서 8%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뭐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장대 양봉의 이추에 따라서도 매매 전략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거래량, 수급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평창 대관령 수소 충전소 분격이 아니라 본격이죠. 본격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몇 개 차트만 볼게요. JNK 히터 이런 모습이죠. 예전에도 좀 리뷰를 하다가 말았는데 최근에 좀 저점을 만들었죠.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에서 다시 박스권을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래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면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를 이제 한번 터치를 했고 또 금요일에도 살짝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는 좀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종목들 수소 관련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차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어디서 이제 지지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하신다면 의미 있는 자리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1월 26일 디즈니 플러스 너와 나의 경찰 수업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제가 유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꼭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이기도 하고 올해 상영될 드라마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말한 이후에는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12,500원 요 라인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다 빠졌지만 그 라인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금요일에도 또 시세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12,500원을 지지하면서 좀 빠진다면 매수의 기회로 상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요 고점이 되겠죠. 미국, 영국 의원들 한반도 평화 법안 협력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크게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그렇게 좀 급등락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한번 요런 모습이고 많이 빠졌죠. 최근에 많이 빠진 모습이고요.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기대감이 많았고 뭐 유튜브라든가 리딩하는 데서 사라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떨어질 때 손절도 못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특히 대북주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물린 사람들 아직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아난티, 데아티아의 신원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DMZ 평화공원 관련주로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 크라운제가 혜태 홀딩스였죠. 요런 모습이고 코아스가 대단했죠. 요런 모습. 삼육물산도 있죠.
근데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크라운제가도 이제 제자리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도 되는 자리로 저는 보여집니다.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크라운제가는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월 27일 목요일 대부분 분들 청약을 했을 텐데 보통 한 주에서 두 주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최근에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해서 꽤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버는 놈만,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버는 사람만 좀 버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아쉬운 느낌은 좀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네,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기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개 종목만 볼게요. 디스플레이 탭. 네, 요런 모습이죠. 그래도 일정한 라인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S트래픽도 있죠. 네, 요런 모습 많이 빠졌네요. 아모센스는 최근에 흐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 보시면 이 캔들의 중간이 요 라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대항공이나 상한가 나온 캔들의 50%를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한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했던 그 라인을 뺐다가 도입하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도입화 매매 기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9,250원을 그래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요렇게 그죠? 올랐다가 눌렀다가 살짝 갔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죠. N자형, 파형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일정한 가격을 지지해준다 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저항과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좀 보면 될까요? 대유플러스는 계속해서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좋은 모습이죠. 대가리 내놓은 모습이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개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위지역 스튜디오가 있죠. 요런 모습, 최근에 이제 차트 돌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5일선 20일선만 봐도 됩니다. 5일선이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라면 매수, 꺾이는 모습이라면 매도. 그럼 절대 존버 하거나 물리는 경우가 없을 텐데, 사실은 뭐 물릴 수도 있죠. 어떤 재료를 보고 기노업으로 본다면 물려도 되는 종목이 있고 물려서 안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죠. 제 콘텐츠리도 관련 주죠. 이런 모습 흐름 좋죠.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네, 이런 모습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좀 눈에 오시겠죠. 지난주 관심 섹터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디지털 화폐 이제 한 주 동안 기대를 했지만 좋지는 않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약간은 이제 기간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몇 개 종목 한번 볼게요. 더구전자 볼까요? 네, 요런 모습. 지난주에 아무튼 좋지가 않았습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대성 파인텍도 다들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대성 파인텍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인텍, 네, 요런 모습이고, 솔로에타, 네, 요런 모습이네요. 소니카 관련해서도 좀 이번 주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죠. 특히나
모다이노치 금요일 장 시간 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지켜주는 자리들을 지켜주고 있었죠. 그리고 성우전자, 네, 성우전자죠. 네, 정신을 제가 잠깐 잃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흐름 좋았죠. 이번 주에 이제 좋은 모습 다 보여줬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타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제가 관심 섹터 및 관심 종목은 방산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코로나주, 품절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주 볼게요. 빅텍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모습은 매우 좋다. 그러면서 이제 캔들만 본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 드는 게, 요 라인 볼게요. 전 저점 요 라인이죠. 이것도 꿀팁인데요. 좀 더 길게 볼까요? 그렇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저점에서. 근데 돌파했다. 돌파한 캔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캔들인가요? 거래량이 늘리면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영망치? 몸통이 길고 꼬리가 짧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했죠. 강력한 저항 라인인 그 라인을 돌파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런 캔들이 나왔다, 거래량이 나왔다. 이건 꿀팁인데, 한번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캔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코 예전에 저 바닥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수급 들어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일단조도 있죠. 이런 모습이고요. 퍼스텍은 뭐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도 봐야 되겠죠.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관련주들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웹스 요런 모습이고요. 히림 요런 모습이 있죠. 다들 추세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들은 다 차트가 무너진 모습인데, 오늘 기사가 나와서 이제 부동산 관련 종목들 봤는데 다들 괜찮은 종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뽑은 게 KD 저점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가구, 저는 NX보다는 한국가구의 차트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벅신하우징도 있죠. 이런 모습이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준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일시멘트, 조강페인트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로는 써니전자 봐야 되겠고요. 써니전자, 까뮤, 안랩도 봐야 되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봐야 되겠죠. 차트의 모습들 보시면서 한번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주 이제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휴마시스 요런 모습이고요. 시젠 요런 모습, 랩지노믹스 요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아예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을 갱신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D 바이오 센서 요런 모습이죠. GS 신소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2위 기록이 나왔습니다. 7,000명, 이제 10,000명도 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택근무라든가 뭐 응압병실, 그리고 원격진료 그런 종목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참 우울합니다. 그런 현실들이 좀 쉽지는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하는 업무가 제로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제 업무는 주식입니다. 주식에 100% 저는 이제 정진을 할 거고요. 앞으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거의 20년 전에 제가 중국어에 푹 빠졌던 그 시절에 스터디를 하면서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가 됐던 그분이, 중국어는 히든 카드가 돼야 된다.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큰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실감이 듭니다. 이제 저의 히든카드는 중국어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메인은 주식이 될 것 같은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 더 잘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꼭 주식으로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넘버원이 될 생각은 없고요. 온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피디TV가 좀 그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저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계속 들어갔네요. 네, 원격 근무,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브리지텍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서포트 예전에 참 많이 말을 했었는데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캠포트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장이 안 좋으면 품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양지사 보시면 최근에 살짝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양지사가 움직이면 신라섬유도 움직이죠. 이런 모습이죠. 차트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마다 품절주들이 이제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딱히 이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노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품절주가 오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이제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 될 테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책 제목은 첫 주식 깊이 있고 성공하라. 그래서 저는 죽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줄임말 돈주사, 그래서 두 권 다 의미 있는 그런 단어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돈주사 죽이라, 이렇게 주식 죽이라. 그래서 돈주사 맞고 주식 한번 성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죽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식 깊이 있고 성공하라 목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시장 분석, 경제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기업 분석 방법, 매매 기법, 섹터 및 종목 속의 매매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책의 페이지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거의 170에서 18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엑기스만 좀 담아 봤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첫 주식 깊이 있고 성공하라 두 권 합쳐서 500페이지가 됩니다. 요 500페이지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시장에서 누군가에게 꿀리지 않을 그런 수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드리고요. 그렇게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텔레그램은 제가 책이 나와서 홍보만 몇 번 드렸고 아직은 이제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이 좀 길어졌고 그랬지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정부 부처 일정, 주식 일정 소개드렸고 관심 섹터, 관심 종목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